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북한 인민들이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이제 국제사회에서 공공연한 사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 이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참 쉽지 않죠. 이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가슴으로 뛰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 댄 빌리펠드 씨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댄 빌리펠드라고 있는데 그 미국 사람입니다. 그 10년 정도 동안 서울에서 살고 왔어요. 네. 그리고 나이는 한국 나이는 모르겠지만 그냥 네. 미국 나이로 그 41살입니다. 네. 굉장히 동안이신데요. 그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 직책은 제가 그 기술 팀장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북한 당국은 북한 인민들에게 미국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것들? 그건 물론 그 태도, 그 북한 당국의 태도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최근에 그 표현을 처음 들었는데요. 근데 여러 생각 나요. 네. 그렇게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 생각 납니다.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그 북한 당국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네. 다르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똑같지 않아요. 그 당국 그리고 주민 그리고 북한 당국이랑 예. 주민들이 서로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그 한국에서 그 탈북민 많은 적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누구인지 그 북한 주민들이 물론 북한 사람들이 많은 적이 없지만 근데 북한에서 온 사람 많은 적이 있어서 네.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바로 어떤 큰 원수인지 아닌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 막상 탈북하신 북한 주민들을 만나 보면은 그런 적대적인 마음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근데 처음 만나면 만약에 그분이 그 사람은 만약에 최근에 그 대한민국 왔으면 네. 제가 가끔 첫 번째 미국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어색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원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처음 보면 어색하죠. 그분 입장에서.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철전지 원수인 미국분이 북한 인민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한국에 대해서 관심 생겼어요. 왜냐면 글쎄 12년쯤 전에 한국에 와서 그냥 여행했어요. 네. 2주 동안 여기저기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 북한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서 북한에 대해서 더 읽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그 북한 인권 상태 그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어떻게 북한 인권 상태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알게 됐나요? 그리고 자세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책 읽었어요. 그 책 이름은 제목은 그 수용소의 노래. 네. 수용소의 노래 책은 강철한 탈북민 쓴 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분이 언제 아마 10살 때 네. 그 가족 같이 다 같이
그 수용소에 보냈어요. 보내줬군요. 예,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책 읽어서 너무 큰 충격 받았어요. 충격을 크게. 충격 받았어요. 예, 네.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정치범 수용소 있다는 사실 그냥 역사에서만 맞아요. 있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현재도 있구나 그런 큰 충격 받았어요. 아, 충격, 그러셨군요. 미국과 한국은 사실 비행 시간이 12시간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나라예요. 네. 그런데도 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냥 사실은 말씀했듯이 처음에는 그냥 한국에 관심 있고 네. 그리고 처음에는 외국에서 그 나이는 그때 30살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혼 안 하고 그리고 가족 없으니까 외국에서 살고 싶고 그리고 특히 외국에서 살면서 그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처음 한국에 보고 근데 결국에는 북한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 기기에 북한 인권 너무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동기가 2개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동기 2개 있어서 한국에 왔어요. 그러셨구나. 혹시 부모님이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부모님이니까 네. 만약에 제가 고향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일 하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 부모님들이 예. 그러시구나. 네. 제가 듣기로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곳이 이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이에요. 예. 단체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단체인지 어떤 활동하는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예. 좀 복잡하죠. 네. 예. 먼저 그 전환기 뭔지 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전환기는 그 정부가 개방하거나 크게 개혁하거나 다른 정권으로 바뀌면 그런 전환기. 네. 예, 그런 전환기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만약에 지금은 북한에서 김정은 독재자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김 씨가 김 패밀리 네. 세습 세습 정치. 독재가 없어지면 그건 큰 전환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리고 이건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 나라에서 나쁜 정부 있으면 바꿀 때 어떻게 정의 그때 전환기 생기면 어떻게 정의 이룰 수 있는지 우리 지금은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과거를 어떤 글쎄요 안 좋은 일 그건 만약에 잘못한 일들을 그건 잊어버리면 그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면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다 처벌하려면 100% 모두 처벌하려면 그건 더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환기 생기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앞으로 닥쳐올 전환기적인 상황을 대비하는 단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건 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전환기 워킹그룹에서는 주로 어떤 일에 좀 더
예, 역량을 쏟아붓고 있나요? 예. 우리 여러 걸 합니다. 네. 그 하나는 그 행사 준비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작년에 어떤 국제 회의 열렸어요. 왜냐면 그 북한 죄송해요. 남한에서 네. 이 전환기 정의 개념은 사람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인식을 알기 위해서 그런 행동하고 그리고 그 교수님 그리고 외교관 그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토론하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하고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는 큰 프로젝트는 어떤 지도 만들고 있어요. 지도요? 지도. 그래서 그 북한에서 어떤 공개 처형으로 죽은 사람들 그 사람의 시체 그리고 보위부 아니면 안전부에서 그 고문 받다가 네. 그 죽은 사람들 그 사람의 시체를 찾고 있는데요. 그 나중에 증거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북한 타북민을 그 인터뷰해서 그런 지도 만들고 있어요. 그런 지도를 만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프로젝트가 나중에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물론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네. 사실은 진짜 많은 여러 것으로 여러 것으로 도움이 될 여러 방면으로 만약에 우리 그 피해자의 시체를 찾을 수 있다면 그 가족의 그 피해자의 가족에 도움이 될 것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행동은 그 진실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그 재판 있으면 그 증거로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해오셨지만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나 아니면 포부 같은 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요즘은 그냥 제 현재 맡겼던 일을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앞으로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제 기술 실력 높이고 싶어요. 높일수록 우리 단체 그리고 관련된 단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공부하려고요. 아마 그냥 학교에서 아니라 그냥 근데 인터넷으로 많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실력 높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요즘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렇게 댄 씨가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개발하시면 나중에 그게 북한 주민 여러분들의 인권을 높이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에게도 한 말씀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이렇게 사실은 그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말씀 해보면 그냥 이런 생각 보통 나요. 지금은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멀지 않아요. 근데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많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인데 근데 특히 한국인들이 너무 더 아쉬워요. 근데 요즘은 KTX 타면 대전 도시에 가면 아마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건 아마 140km 너무 가깝지만 근데 평양은 아마 200km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친구 대전에 있으면 제가 바로 지금 전화해서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우리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우리 같이 우리 먹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차 타서 1시간 후에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듯이 북한에서 있는 친구들이 오늘 뭐 한잔 할까요? 거기서 평양 맥주 맛이 있다고 들었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1시간 반 후에 기차 타서 빠른 기차 타서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중에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네. 빨리 통일이 돼서 평양이건 어디건 그냥 자유롭게 만나고 교류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이곳 한국에서 북한 인민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가슴으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댄 빌리펠드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집니다. 북한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만큼 커졌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외부의 활동이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총 4부작으로 진행된 국민통일방송 기획대담, 외국인 북한 인권 활동가를 만나다 마칩니다. 진행의 박정아였습니다.